델투버 일진이는 뉴런 연결에게 피해당하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뉴런 연결에서 탈퇴하시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존 육아의 연락을 피하십시오. 전화 녹취의 전부가 뉴런 연결에게 넘어가며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있잖아요. 제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하는데 내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렁이한테 상처받으신 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누렁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크게 별 내용은 아닌데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제가 누렁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혹시 보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내가 누렁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이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저 새끼를 용서하는 하느님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원망하시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송 내용을 보면 막 옛날에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 진짜 저 새끼 저랬어. 진짜 저랬어.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참으시고 이제 하다 보면 저 새끼가 진짜 뇌 자체가 이상한 거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느꼈거든. 이걸 읽으면서. 그래 이제 이걸 볼게. 이제 누가 글을 썼어요. 이강가이라는 사람인데, 하늘이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 신은 다 알고 있다. 선한 것은 다 되돌려준다 했습니다. 지는 이모콘틴 밤이면 밤마다 이모콘틴 받아서 즐겁다는 얘기죠. 예, 선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면 입으로 지은 구업 상처들 그렇게 줘놓고 두 다리 뻗고 자는가. 제발 누렁이 누렁매미 소리 그만하세요. 이제부터 안 할 거고 누렁맘이라고 할 거예요. 누렁맘. 누런 연결 채널을 보고 영상 올려 누런 사람 괴롭게 만들고 어디 사람을 동물의 벌레 취급하세요. 언어로 사람 살릴 수 있고 본인들 영상처럼 산 사람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어찌 끝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그러면 자 강가인이마 내가 이 새끼가 절대 안 죽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남을 죽였으면 죽였지 자살로 몰고 갔으면 몰고 갔지. 네가 진짜 걱정인 갑는데 이 새끼가 우리가 너무 괴롭혀서 얘가 자살할 게 네 걱정인 거잖아요. 강가인님아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이 새끼는 죽을 일이 없고 아무 그것도 안 극단을 안 한다. 알겠니? 자, 누렁이 성격이 뭐라 그랬다?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자기 애적 성격 장애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조금 길고 어떻게 보면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봐.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렁이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누렁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요. 원인이 뭐였냐면 최근 학계 내 견해는 자존감 유지할 내적 안정감과 수치심에 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못해. 인내력이 없어요. 누렁이는 자존감이 굴러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이 우월해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렁이처럼 저런 성격이 되는 게 뇌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간의 거죽을 썼는데 뇌 자체가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랑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보자고. 실제로 상당수의 자기 애적 성격장애 환자들이 자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에 주변인 특히 부모의 폭력, 무시, 방임, 학대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엄마가 16억 해하고 도망다닌다고 지도 도망다녔죠. 반대로 자녀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해 주지 않고 부모가 지나치게 오냐 키우는 것도 위험한데 이 또한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 애착관계와 자존심, 정서의 건강한 발달에 방해가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물론 어릴 때 트라우마가 모든 사람이 자기 애적 성격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패배야. 누렁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이들의 사고방식은 힘의 논리에 완전히 자주유지되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의해 사람을 승자와 패자 둘로 나눈다. 자기한테 조금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사람은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성격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일반
어른이며 일반 성숙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누렁이 같은 경우는 저 새끼 나쁜 놈. 나 이외에는 전부 적. 다 알고 있죠. 이때까지 이 사건을 다뤘던 유튜버들 진짜 20명, 30명 이상을 제가 공격을 했을 거야.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패배하면 상대방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 상대방이 승자가 되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고 짓밟을 것이고 자신은 패자가 되어 목소리와 권리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이들이 가진 방어 기제가 트라우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만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여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렁이한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공격하는 게 있잖아. 자기 방어인 거야.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공격을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 그거를 지가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같이 있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받는 거야. 뭔 말이냐면 누렁이가 맨날 울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쩌나 이러면서 맨날 울고 사람들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렁매미들한테 자기의 불행한 감정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야. 예, 여기에서 만일 상대가 탈출한 누렁매미들이죠. 탈출한 누렁매미들 맨날 제가 욕하는 사람들. 상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되돌려줄 경우 막 누렁이한테 네가 더 미친놈이야. 되돌려줄 경우 지는 마음을 보호했을 뿐인데 상대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떠났다. 그럼 자기는 피해자인 거야. 지가 한 짓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지. 근데 불쌍한 새끼를 하는 거야. 더 불쌍한 거. 인지 기능은 정상인이다. 그리고 지가 이렇게 내보내고 자기를 떠나갔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니? 근데 지가 잘못된 건 지는 몰라. 그러니까 반복된 대인관계 패턴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때까지 평생을 저러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떠날까?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떠날까?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반복된 대인관계 패턴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지고 쌓이게 되며 죄의식을 받아들이는 고통받아 죄의식으로 도피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게 되어 신경증으로 만들어. 그래서 신경증, 두통,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러니까 누렁이 밤엔 밤마다 그 댓글 써주면 하트 붙여줘. 그거 뭐 누구는 CCTV 분석한다고 막 그러면서 선전하고 다니죠. 스패너들이. 아니에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리고 누렁이 지금 상태가 이렇는데 반복적인 자기 손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만성적인 불안.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떠날까? 이 사람, 그러니까 누렁이 말은 항상 모든 사람 자기를 다 배신한다잖아. 그게 불안한 거야. 항상 만성적인 불안, 공허감, 우울감, 무능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지옥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렬한 자극거리를 찾거나 자신을 칭송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전이해 주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외부 탓으로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대인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서 자기를 칭송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전이해 주거나 자기를 칭송해 주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전이해 주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거야. 긍정적인 감정을 전이해 주는 사람은 누렁맘들이야. 누렁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막 이런 사람들이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할 대상은 그래 전업주부 핫토로 뭐 진실소망 뚜이 고소할 겁니다. 저를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교모에 조종하고 착취하는 근본적인 감정은 수치심과 적개심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누렁매미들을 다 가두리를 해놓고 내 유튜브 못 보게 하고 토르, 전업주부, 한지훈맘 그거를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적개심을 그 사람들한테 퍼붓게 하는 거야. 이들은 누렁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사람을 조종하거나 공격할 때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남을 욕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 보고 있는 누룽맘들 안 되면 외워. 누렁이는 너그의 적개심을 이용해. 그리고 타인을 믿지 않고 사람을 조정할 때 공격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 맨날 울고 난리치죠. 슬퍼해야 되고 더 슬픈 일이 있어야 되고 불안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면 누구를 공격하면 자기 자신의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되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그러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충격적인 일 한 번 겪고 그때 떠날 생각 한번 했는데 충격적인 일 한 번 겪고 그때 떠날 생각 한번 했...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런을 못 떠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런을 못 떠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근데 뭐 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좀 특별해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지식이나 소식이나 사실이나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게 다 특별합니다. 최고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려고 했다 이러잖아. 이거 협박이에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얘는. 얘는 떠날 수가 없고 이거는 협박에 불과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나이 50살 처먹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 변호사도 아니야.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자기는 특별하다는 망상을 깨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자기의 현실을 너는 그냥 방구석에서 30년 먹은 미친놈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정신이 이상한 거라니까? 정신이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 너무 사람들이 공격해서 떠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얘가 떠난다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렁맘들 책임이에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충격적인 일 한 번 겪고 그때 떠날 생각 한번 했는데 충격적인 일 한 번 겪고 그때 떠날 생각 한번 했...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런을 못 떠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런을 못 떠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봐. 이거 누렁맘들한테 협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떠난다는 이 말이 내 책임이 아닌 이유를 알려줄게. 너그 책임이야. 누렁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가나다 여러분 12시 47분 잠 못 드는 밤 12시 47분 뉴런 연결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뉴런 연결 이해됐어요? 어떤 미친 소리 하는 분들이 제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러는데 아니 하루하루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슈퍼챗 생기는데 어느 누가 그걸 그만둘까요? 방송할 때마다 슈퍼챗 생기는데 어느 누가 그걸 그만둘까요? 가장 기본적인 앞뒤 문맥을 고려 들었죠, 누렁맘들. 방송할 때마다 하루하루 스포츠 생기는데 어느 누가 그만둘까요? 지가 집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렁맘들이 돈을 안 주면 떠나겠다는 거야. 만일에 얘가 떠나면 지금 떠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그냥 너네들 협박이야. 돈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같이 올리겠어요? 매일매일 스포츠 주면 얘는 안 떠나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누렁이의 특징. 누렁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줄게. 깡까이님 듣고 있어요? 네가 이모콘틴 맨날 준다고 이 사람을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피해자님들 약간 이걸 보면 너무 정확해서 약간 트라우마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누렁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이 잘났고 훌륭하다는 망상에 빠져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정신질환이다. 나와 있어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 자신이 잘났고 훌륭하다는 망상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병자라는 뜻이죠. 자신의 능력에 향한 집착과 동시에 열등감,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깊게 느끼고 있으면 지 자신도 알고 있어.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무가치한 인간임을 충분히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성공 욕구와 주위 사람들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성공 욕구. AI 책을 쓴다고 지랄하고 자기가 무슨 책을 출판을 한다고 지랄하고 100만 유튜브인데도 지랄을 하죠.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성공 욕구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보이는 경계성 성격 장애와 공병 오진율도 낮지 않다고 한다. 이거는 자기 애적 성격 장애예요.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공통점으로는 우월감이 있다. 얘는 자기가 우월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자기가 우월하다고. 우월한 일반적인 인간으로. 아까 들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뭐 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좀 특별해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지식이나 소식이나 사실이나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게 다 특별합니다. 최고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현적이든 우월감. 이것은 마치 백인 우월자들이 비슷한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하며 모든 행동이 이를 위해 맞추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사람의 칭찬, 사랑,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행동이 이를 위해 맞추어져 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전체가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극도로 싫어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 없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왜곡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그에 맞춰 살아간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이런 정신질환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리도 막 이상하고 엉덩이도 이상하고 머리에 커다란 땜빵이 있고 이빨도 막 이상하고 축농증이 있어서 초록색 코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추한 거야.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은 괜찮은데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장에 달이 나면 수술을 하든 약을 먹으면 되겠는데 정신을 어떻게 고칠 거야?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피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 따라서 얼핏 보기에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성인군자의 모습을 자기 이미지로 투사하는 나르시시스트라면 극단적인 경우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누리가 맨날 강조하니 자기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룩맵을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 우리 유련님께서는 돈을 욕심도 없고 정말 이 사건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이기심과 질투,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면의 충실보다는 겉치장에 더 관심이 많고 친구를 깊이 사귀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내 친구는 나사애고 내 친구 서울대 어디 하고 내 친구 뭐 변호사를 하는데 뭐 3대로 폼에 있고 내 친구 누구 있고 친구들 얘기만 하는 거야. 멋진 사람들과 자기가 어울리고 있다는 걸 항상 증명하고 싶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강자 앞에서 약하고 착한 겉모습만 보여주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본색을 보여주며 타인과의 애정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발달이 부족하다 못해 인간에 대해 내면의 깊은 그러니까 타인과의 애정관계에 대해서 정서적인 발달이 없는 것도 맞고 못해 인간에 대한 내면의 깊은 공포가 도사리거든. 인간을 무서워해. 얘가 언제든 떠날지 모른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 깊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에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그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까 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다. 본인 스스로. 자,
자, 우리 지금 누렁이의 성격에 대해서 하고 있죠. 따라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큰 공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렁이에게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는 어떻게 남들의 감정을 공격했는지, 누렁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렁이는 몰라요. 극한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이고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을성 없이 억지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며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 하는 말을 너네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을 거예요. 우리 테트리스 어디 갔니? 자, 이 부분요. 또한 모든 것을 스펙트럼이 아닌 흑백 논리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자존심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금세 땅으로 처박히고, 이 부분 중요해요. 금세 호호헤헤 웃다가 목소리 싹 바뀌면서 고소하세요! 이지랄병 들어요. 나 위에는 전부 흑백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호호하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오늘까지 천사가 여인으로 보던 애인을 내일이면 쓰레기 취급하는 행동 양태를 보인다. 하루 만에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치 애들 사고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서 바닥에 누워 울고 떼를 쓰며 악을 지르며 엄마 미워를 외치던 아이가 장난감을 사주는 순간 기쁨에 겨워 다시 엄마를 꼭 껴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아니 이걸 잘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유 누나님 그럼 제가 후원을 할게요. 그러면 급방긋. 예, 감사합니다. 기분 다시 좋아지는 거야. 말했잖아. 우리 그 나르시스트 그 하다가 공포를 줬다가 잘해줬다가 공포를 줬다가 그 패턴 계속 반복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급방긋 듣고 되게 잘해주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자기한테 이 반역이나 그 유련연결님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충고만 했대도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성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지개색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파악을 못하는 거야. 뇌 자체가 그래. 흰 사람 있고 까만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딱 다가오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헤어질 것처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떠날까 이러면서 항상 공포가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이걸 보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같은 이유로 소화기에는 정상적인 자기애와 비정상적인 자기애를 구분할 수 없기에 아마 간단히 말하면 어른의 몸과 지적 능력에 유치원생 수준의 정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몸은 어른이고 지능은 어른이야. 근데 정서가 유치원생 수준. 일진이 말이 정확했죠. 누렁이 사회화가 덜 됐다고. 맞잖아. 어른의 몸과 어른의 지능. 근데 유치원의 수준의 정서. 사회화가 덜 됐다. 한 줄기로 나오죠. 사회화가 덜 됐다. 우리가 초기에 했던 방송이 누렁이 사회화 방송이었죠. 사회화가 안 됐어.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자기 애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누렁이는. 내가 말했잖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 이런 걸 안 해요. 아예. 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거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을 괴롭히고 몰아가며 자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기쁨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매우 날카롭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사소한 문제에서도 집단화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거는 맞아요. 찔찔 울고 하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과 분노로 상대를 모독해. 모독죄 유죄 받았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감, 허무함으로 괴로워해. 근데 이걸 낫게 해주는 약이 뭐다? 칭찬과 칭송인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열등감, 수치감, 허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 있는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근데 방송을 딱 켜면 누르님 너무 잘생겼어. 뭐 어떻게 누르님 좀 선하고 좋으신 분이 없을 거 이러면 자기 그게 채워지는 거야. 그 감정이. 아까 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방송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깜깜이님 알겠어. 그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칭송해줄 칭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도 중요해요. 위 원인에 적혀 있듯이 이는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문에 발생하고 자신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죠. 없어가지고 진짜 근데 뭐 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좀 특별해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지식이나 소식이나 사실이나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게 다 특별합니다. 최고라는 자,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래 그럼 특별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봐. 네가 변호사가 됐다든지 뭐 대법관이 됐다든 특별하다는 증거를 내봐. 없어. 그 증거가 왜 없니? 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거야.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망상 자체를 우리가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가 특별한 증거를 대봐. 네가 딴 사람보다 우수하고 똑똑한 증거를 대봐. 그 증거가 없어. 거기에 감정을 폭발하는 거야. 거기에서 자기는 굉장히 허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야. 허무감, 열등감, 수치심. 그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그걸 채워주는 수단이 뭐다?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 이처럼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생각을 해봐봐.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완벽해지고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레벨이 낮으면 내 레벨을 올리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누렁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기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남의 레벨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야. 지속적인 기만과 조건화로 상대방을 무력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누렁이는 지가 본인의 완벽함을 믿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한다. 여기까지 알겠니?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하며 주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려 하지만 역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비판하여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주변의 사소한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자기가 잘난 거를 자기가 잘나지고 싶으면 일반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져야 되겠다. 자기를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렁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잘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끊임없이 비판을 해. 여기 딱 누렁이 그거 아니냐?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끊임없이 비판을 해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초기에 한강맘들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하다. 순진하다. 착하다. 탈출했던 누렁맘들 말을 들으면 공통점이 누렁이가 하늘인 줄 알았다. 무척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지가 비춰주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하지만 그 엄격한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자신에 대한 비판은 사소한 것이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정당하고 건설적인 내용이라도 인정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공경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적대시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누렁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표지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이 되는 거야. 아주 사소한 비판도 지금까지 모든 누렁매미들 나왔던 사람이 그렇게 싸웠잖아. 이 문서를 누렁맘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누룽맘이 작성한 게 아니야. 근데 누룽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항상 저는 착하게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아주 사소하게 비판당했을 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을 때, 혹은 그렇게 착각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분노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데, 이를 자기 애적 경로, 누룽이 부들부들하면서 소리 지르고 개병질하는 거 있죠. 당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소리 지르면서 지랄하는 거, 뭐 흥분을 해가지고 네가 감히 하면서 지랄하는 거 있죠. 그게 자기 애적 경로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을 받아도 감사한 줄 모르고 칭찬에는 매우 인색하고 매사에 적반하장이며 민폐 전문가이다. 이거 배자님 보시면 이거 바로 느낄 거예요. 뭘 줘도 항상 감사하는 게 없어. 당연한 거다. 내가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거다. 나는 너한테서 이거를 뺏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칭찬에 매우 인색하고, 왜냐하면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올라가니까 남이 올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매사에 적반하장이며 민폐 전문가이다. 또한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어디에서나 특별히 남다른데요. 또한 사연을 기대하며 대우를 받지 못하며 원한을 갖기 일수이며, 일제한테 원한을 가졌죠. 이러한 특권의식으로 인해 남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갖거나 어이없는 선택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등에서 큰 낭패를 보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유아와 같은 허약한 내면, 정서가 유치원생이라 그랬죠. 유아와 같은 허약한 내면으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고 늘상 우울감, 열등감, 무능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섹스, 자위, 파티, 니코틴, 도박, 약물, 알코올 등 강렬한 자극거리를 찾는 경향을 보이며 중독에 취약하다. 예전에도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는 중독에 취약하다 했죠. 누렁이 같은 경우는 섹스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누렁이에 대해서? 누렁이에 대해서 했는데 어떠세요? 나 이거 보고 누렁맘 탈출한 누렁매미가 쓴 건 줄 알았어. 주변의 사소한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다가 처음에는 무척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으며 한편으로 매우 도덕적인 사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게 탈출한 누렁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세상에 저만큼 착하고 저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재밌지? 아니 진짜 누렁이 보고서다라니까. 아니 누렁맘들이 쓴 건 줄 어떻게 저렇게 와 완벽하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인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가 아니고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놀랬던 게, 자기를 높이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높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명 한 명한테는 세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깐까이님, 이분은요 님이 막 댓글 창으로 칭찬해주고 자신감 뿜뿜하게 막 우리 누리님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 성격은 또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훌륭한 분이신지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로서는 상상하고 님 뇌로서는 이 사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분을 오래오래 뵙고 싶으면 열심히 칭찬을 하든지 열심히 돈을 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밤에 외롭고 불면증이 있대요. 자신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남이 몰라준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처럼 나는 되게 훌륭하고 난 너무 잘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특별한 사람인 거 증거는 너 변호사 자격증조차 없잖아. 발에 굴러다니는 변호사 자격증. 이렇게 얘기하면 폭발하는 거야. 반박할 수가 없거든.
반박할 수가 없잖아. 딴 사람들 막 그래 뭐 지금 친구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사에 있고 뭐 서울대를 다니고 지 친구들은 뭐 어디에서 호텔에서 일하고 뭐 훌륭한 사람 뭐난 자기는 대기업에서도 뭐 어떻게 하고 나구라요. 그 싹 다 얘기가 자기는 책을 쓰고 AI 법률 책을 쓰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은 이게 얘기하면 아니면 너 법관이었냐 검사였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오늘 내용 괜찮지? 내가 어떻게 보다가 이걸 봤어. 와, 누렁맘들이 쓴 건 줄 알았어, 나. 누렁맘들이 이거 쓴 건 줄 알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가져온 거야. 자, 그러면 장안의 화제 일찍이 만든 쇼츠. 해피말이 횡령, 커피랑 빵 산 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누렁이 니는 1년 반 동안 아직까지 고소 안 했고요. 그 검찰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 핫도그가 저 고소했던 그 허위사실 유포 그 허위사실 유포 모욕인데 모욕죄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고 진실한데 기소당한 진실한데도 기소를 당해 진실한데 기소를 당하고 진실한데 벌금이 나오고 진실한데 뭘 나를 처벌해 감히? 누렁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진실하다는 건 네 주장이고 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게 유죄가 됐다니까. 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머리 지진났어? 머리 꽃다발이야? 아니 그러고 어떻게 핫도그 하나를 못 이기냐. 미국법 전문가라며 대한민국 최고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가가 핫도그한테 고소도 당해서 전과자가 되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실망이야 누렁아. 이게 장안의 화제였죠.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H 묵은 그녀 있잖아, 올라가 댓글을 남겨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 기소당했다는 말이 그게 전과라는 벌금이라는 뜻인 줄 몰랐어요. 어디 서류 갖다 준 건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써놨더라. 그러니까 이 기소라는 단어를 있잖아. 누렁이가 그냥 저기서 저 전과자 됐어요 하면 간단한 건데, 기소라는 게 곧 유죄다라는 뜻을 사람들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야. 나처럼 한 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야. 기소가 유죄이고 전과고 벌금이다.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아이고 저 핫도그하고 싸움 붙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핫도그는 말을 한 게 없어요. 지가 다 얘기했어. 저 기소돼서 저기한테 벌금 내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밝힌 건데. 참 그러니까 멍청한 건가? 사람들이 기소라는 뜻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 말이 틀려. 아니 그 잘났는데 어떻게 핫도그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내가 전과 2범인지 3범인지 핫도그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확실하게 알 거든. 몇 범을 먹였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거랑 있잖아. 이게 뭐냐면 횡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고. 그걸 고소를 했는데 이거 말고 있잖아. 지금 뒤에 남아있는 건 더 골 때리는 거야. 그 단톡방 유출해서 방송한 거 있죠.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니 술을 먹니 이러면서 이거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발표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저 주집사를 설득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골 때리는 게 뒤에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과 2범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얘가 이번 거에만 이렇게 살아왔겠니? 아니잖아요. 나이 50 넘을 때까지 지금 20대부터 박지훈 그 사건 어쩌고 펜질 하다가 그 중학교 교사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쩌고 막 하여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만 이렇게 살아왔겠니?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예상에 얘를 고소한 사람이 꽤 많이 한 6명 되나? 6명 되나? 5명 되나? 모르겠어 몇 명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전과 5범이야. 그러면 전과 5범 지금 3년 동안 전과 5범인데 30년 동안 몇 개겠니? 한 50범이네. 간단한 3년 동안 전과 5범인데 30년 동안 전과 몇 번이겠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요. 한 50범, 전과 50범 될 것 같아. 전과 50범이니까, 부인하고 그냥 아마 거의 이혼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이혼. 근데 뭐, 서류상 이혼 상태일 거는 같은데, 근데 뭐, 같은 부부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죠, 우리한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현재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가 오범될 예정인데 30조 몇 번이니까 내 말자 한 명 다 시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송을 그만둘지를 않을 거라고. 자기의 열등감과 피폐해진 마음속을 달래줄 수 있는 거는 그 라이브 채팅에서 누렁매미들이 이렇게 누렁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훌륭해. 너무 독특하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누범이죠. 그러고 보면 있잖아. 나는 얘가 그 깜빵도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게 뭔 줄 아니? 지 말단하나 글이 잘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머리가 겁나 좋은 사람인데 변호사는 못됐다 치자. 그러면 요즘 로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건데 지가 고려대 법대가 맞다면 고려대 나와가지고 고려대 출신이 로스쿨에 합격한 확률이 92%야. 그거 사법고시 말고 그냥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호사가 될 확률이 92%라고. 그것도 못 됐어. 그러면 그때도 했지만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면 아예 시험을 못 봐요. 금고 이상의 형은. 그러니까 전과가 있으면 얘는 그걸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로스쿨 갈 수도 없어. 몰라. 부비동염, 축농증 그것 때문에 기억력 정신병에 의한 지능 저하가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그 시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 시험을 못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평생이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변호사가 안 된 게 이상하잖아. 91%가 됐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안에 있을 때는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고 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그것도 없고 심재천이 그런 말을 했더라. 그 챗 안 가져왔는데 심재천이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멋지고 잘나신 분을 내가 어떻게 짝사랑 안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대사를 남겼더라고. 보고 안 보이는구나. 아직 내가 이렇게 오지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발 담그고 1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그냥 내 딴에는 팩트로만 가자고 얘가 말하는 이거를 의도를 파악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듣더라도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는 거야. 네가 우리 누렁님을 얼마나 잘 아니? 그런 분 아니야. 밤이면 밤마다 나한테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나한테만 그러는데 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또 그 사람한테 누렁이한테 전화 받고 개인적으로 카톡 터가지고 이모티콘 하나 받으면 약간 TV에 있는 스타 같은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주면 너무 그런 느낌.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건가 봐. 그러니까 그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막 사랑해요 하는 이모티콘 하트 보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그걸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고. 야, 너 나한테 전화 받으면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겠냐? 전화해줄까? 전화하고 싶은 전화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게 그렇나? 나는 누군가의 유튜버를 좋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 그 느낌, 한 번 있긴 있네요. 근데 뭐 딱히 유튜브도 아니었지만, 근데 나한테도 연락 오잖아, 누렁매미들이. 근데 있잖아. 그때 막 옛날에도 막 두컷 올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두컷 올렸잖아. 근데, 그러니까 100%다, 100%. 100%인데 한 명은 그냥 반이나 울고 아니면 부들부들하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일진님 하면서 우는 데 있잖아. 같이 운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누렁이 뻔해. 요새 그 스패너들이 계속 그거 돌리는 거야. 누렁이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맨날 톡 돌리고 스패너들도 막 그거 돌려. 스패너들이 바쁘세요. 요즘에 분탕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지금 우리
그 누련님께서 너무 힘든데 와서 대창에 인사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들어오고 계속 스패너들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렁이한테 발을 빼고 싶으면 차단을 시키세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일진님 맨 처음에 일진님 하면서 운다. 그러면 나도 같이 울거나 아니면 내가 웃기려고 좀 말을 해드린다. 울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하늘인 줄 알았다. 신인 줄 알았다. 공통적으로 일진이는 진짜 나쁜 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먹주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는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말 하다가 까먹었잖아. 아이씨 까먹었네. 까먹었다. 그치. 연락처는 나는 근데 뭐 누가 연락처를 원하는 사람 근데 어떤 우리 작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쪽 구석에 댓글 남겨주면 내가 오픈 책방을 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대화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누렁이하고는 내 유튜브는 완전 그게 특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특성 자체가 달라가지고 관리가 어디 있냐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거 하면서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일진님 연락처 안 줘. 그분들이 누렁이 욕을 하고 싶어도 누렁이가 B가 뭐 1번한테 연락하고 B가 2번한테 연락하고 이제 그 캡처가 저한테 다 들어왔어요라고 B가 말한 거 이제 그거 한번 커미에 올린 적 있죠. 근데 누렁이 욕을 하고 싶고 험담을 하고 싶어도 누구 봐봐.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는 자기 친구들은 누렁이를 모르니까 누렁이 욕을 못해. 근데 같은 기존의 누렁매미들은 있잖아. 자기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처음엔 듣다가 아유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줬다가 그거를 누렁이한테 일러 바칠지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렁이가 나를 고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누렁이 욕을 같이 해주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절대로 비밀이 안 새나가는 건 누구다? 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그가 하는 누렁이 욕을 다 들어주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누렁이 욕이 밖으로 발설되지 않는 거.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누가 이런 말 했었던 그런 거 나는 누렁이한테 일러 바침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불쌍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뭐. 그냥 편하게 쉬시다 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딱 한 번 연락 오고는 연락 잘 안 와. 그냥 마음이 이제 풀리셨겠지. 그러고 이제 내가 세컨닉 만들 줄 아시죠? 대부분 다 세컨닉 원래 한 10개쯤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세컨닉 가지고 이제 놀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애들 있으면 너네들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니? 누렁이만 싫지 그 안에 계신 분들 다 좋아요. 항상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 다 좋고요. 그리고 양파님이나 뭐 우주님 저렇게 착하고 뭐 민호프님도 마찬가지.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는데 저렇게 이용 당하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있는 거 너무 안 됐고 빼내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방법 없어요. 제가 이 말 있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깨닫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이게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모가지를 잡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냅두고 2년이든 3년이든 이제 거기에서 있겠지. 아마 다음에 대선할 때 윤석열로만 대선이 당선되면 이게 바뀝니다. 꼭 제 수다 될 거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대선에 하려고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 플라잉 몽키들이죠. 플라잉 몽키 그 쥐집하고 루아가
주의 집안 루아가 이제 스페인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방에서 딱 잡고 이거 이렇게 하고 뭐 멘션 알림 안 오게 하라는 법 그리고 뭐 닉 있잖아. 닉 유령닉 10개 만드는 법 이런 거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다 알려주는 거야. 거기서 다 알려주면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뭐 어디에 댓글 화력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누려님 어머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요즘에 분탕들이 너무 설치는데 우리 누려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좀 후원 좀 되시겠어요? 아유 적은 금액에도 괜찮죠? 아유 저희 그래도 아유 님밖에 없으시다. 아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후원 유도하고 계속 통장을 한번 유도해요 요새는. 스페인어들도 같이 가담하는 거죠. 근데 유령닉 이거 붕싸 성대모사예요. 놀랍게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붕싸 그 웃음소리 이렇게 이렇게 웃어. 나를 이렇게 웃는데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네 그거.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할게요. 분필이 목소리는 내가 분필이도 안 들었나? 분필이 목소리 듣는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몰랐냐? 붕사 흉내 내는 거? 분필이는 아무튼 분필이도 좀 그래요. 분필이 혹시 니네들이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니네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왜 분필이라고 하는지 딱 보면 분필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뭐랄까 목소리도 되게 똑똑하고 지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보이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분탕들이 어떻게나 우리 누런님을 괴롭히는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사람이 마음이 얼굴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상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좀 후원이 안 되실까요? 어려우세요? 다음 달요? 너무 감사해요, 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야 잘 있죠. 이러지. 그런 거. 또 오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 많아. 완전 그 붕싸가 사람을 돌게 한대. 자기 딴에는 뭐 100, 200 정도까지 냈는데 계속 연락 와가지고 뭐 하면 계속 전화를 돌려. 그 지 돈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몰라 붕싸는. 진짜 누렁이가 지가 빌려준 돈 지가 그 돈 받아가래.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라 한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붕싸 때문에 나온 사람도 제법 되죠. 하도 이걸 유도해가지고. 근데 붕싸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렁이가 아마 과잉충성 아니면 누렁이가 시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과잉충성일 수도 있죠. 근데 누렁이가 시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한테 무슨 소리 들었을 때 화나죠. 나도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는 화에 몇 배의 화가 나요. 분노를 한다고. 참을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게 얼굴로 드러나가지고 얼굴이 젓가락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사람이 근데 얼굴 2년 만에 저렇게 되나? 뚜이야, 누나는 법을 알아. 근데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야. 법을 알지만 자기한테는 적용시키는 걸 싫어해. 그리고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저런 그 자기 애적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가 원래도 그런 인간인데 거기 위에다가 남을 괴롭혀야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인간인데 거기에 법을 안 달아 날개까지 달았어.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옛날부터 무수히 많은 아줌마들을 괴롭히고 막 했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랬잖아. 그게 근데 30년 전부터 저 짓거리를 하고 살은 거야.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 제가 기소를 당했어요. 그럼 무슨 서류처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저 딴 사람들 뭐 한지훈맘이나 그 하토르나 이런 여자고 남자 없으면 술을 못 마시는 여자고 이러면서 마음껏 명예훼손을 했는 거야. 지가 알던 이때까지 아줌마들은 그러면 조용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협박을 하고 세상이 바뀐 줄지는 몰랐던 거야. 요즘 사람들 법이 어렵지 않잖아. 뭐 그 로톡도 있고 법률 상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때까지 그러고 살아오지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뭐 하나 조그만 거 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고 있잖아. 누렁매미들. 누렁매미 아니요. 미안해요. 누렁맘들 잘 들어봐봐. 누렁이가 지금 4건인가 고소했거든요. 근데 너희한테는 변호사 써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00만이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렁이가. 하지만 누렁이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변호사 사서 고소장 작성한 게 단 한 건도 없다고. 다 본인이 썼다고. 리걸 인사이트에서. 이건 정확한 거예요. 누렁이는 고소장을 변호사가 쓰지 않아요. 근데 너한테 300만 원은 받아갔잖아요. 고소장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고소장을 지가 썼으면 변호사가 썼으면은 법무법인이라고 변호사 이름이 있겠지 고소장에. 근데 없어요. 본인이 직접 써요. 하지만 너한테 받아간 돈은 얼마다? 300만 원. 요 앞에 정식 재판 할 거라고 변호사 사는 데는 500만 원이 들고 고소장은 별도라고 그게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1990년대나 통할 듯한 거짓말을 니네들은 다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판들이가 그게 썼더라. 2,700원인가? 뭐 얼마 들었다고? 누가 썼어? 판들이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아니면 속아도 돼. 그냥 속아 돈 줘. 뭐 돈을 주고 너가 마음이 편하면 그냥 너가 해야지 뭐. 맞아요. 인터넷에 양식 다운받고 그 리걸 인사이트라고 고소장을 작성해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양식으로 자기가 한 일만 쭉 적어 넣으면 그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렇게 막 사람들 협박하고 이러면 그게 먹혔겠지. 이제 그러고 그래서 먹히고 안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냐 더러워서 피해 저 새끼한테 얽히면 막 뭐 쩌저쩌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문을 얼마나 피해자들을 괴롭히면 피해자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겠냐. 피해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잖아.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누렁이를 왜 옹호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나는 누렁이가 불쌍한 거야. 뭐랄까. 이런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불안한 거야.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 얼마나 인간이 못났으면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 위치에 오르면 되는데 남을 짓밟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남을 짓밟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커버린 거야. 그게 성격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지 않니? 그거 안 불쌍하니? 그래서 내가 좀 어른의 몸과 지적 능력의 유치원생 수준의 정서 그리고 이제 불쌍해. 나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조금 불쌍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주변의 사소한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자기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칭찬을 듣지 않으면 자기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라이브를 키는 거예요. 다 죽어가면서. 그러면 마지막쯤 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뭔가 가득 찬 느낌?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제가 교회랑 자주 비교해서 미안한데, 다 주고 가도 이제 교회를 가고, 교회 이제 하느님 말씀 듣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 가기는 되게 귀찮고 싫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잖아. 누렁이가 딱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은데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기의 그 열등감이 빡 채워진 거야. 이제 자신감으로 빡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파 죽어도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